문희정의 외신 브리핑. 감사에 들어온 주요 국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로 연결합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우리 정부가 유네스코에 군함도의 세계문화유산 지정 취소를 요구하기로 했는데요. 이 소식부터 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지난 2015년 7월 유네스코는 나가사키시 하시마, 일명 군함도 등 강제노역시설 7곳이 포함된 메이지 시대 산업유산 23곳에 대해서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결정을 했습니다. 이 당시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을 미화한다면서 반대하자 유네스코 일본 대사가 이 한국인과 다른 나라 국민이 강제 동원돼 가혹한 조건에서 노역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 강제징용 사실을 알리고 희생자를 기리는 시설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하지만 지난 15일에 일반 관람이 시작된 도쿄 산업유산정보센터는 등재 결정 당시의 약속과 달리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징용된 한반도 출신자들은 차별 대우를 받지 않았다는 옛 하시마 주민의 증언 영상 등 자료를 전시하는 등 이 강제동원 피해를 부정하고 근대 산업화를 미화하고 있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확인돼서 역사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일본이 약속한 후속 조치가 전혀 이행되지 않은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면서 주한 일본 대사를 불러서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번에 일대 강제징용 현장인 군함도를 포함한 일본 근대산업시설 23곳에 대한 세계유산 지정 취소를 요구하기로 하고 이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명의 서한을 이달 안으로 유네스코에 발송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지금까지 일본은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의와 권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일본 정부가 약속한 조치를 포함해 성실히 이행해 오고 있다면서 거듭해서 억지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네, 단 한 번도 이 과거사에 대해서 사과를 한 적이 전혀 없는데요. 이 일본 정부가 이 중국과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강력 대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다른 이들의 아픔에는 무심하면서 오로지 자신의 아픔에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 흔히 공감 능력이 없다고 말하는데요. 일본 정부가 하는 행태가 이와 꼭 같습니다. 네. 일본 오키나와현 이시가키시 시의회가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 그러니까 중국명으로는 다오이다오입니다. 이 열도 지역의 주소를 이시가키시 도노시로에서 센카쿠로 변경하는 의안을 가결시켰습니다. 물론 이유는 정치적 의도가 아닌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도노시로라는 표기는 이시가키 섬 중서부 지역과 센카쿠 열도에 모두 사용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주소만 보면 어느 섬인지 쉽게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하기 위한 절차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새로 지정된 명칭은 10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센카쿠 열도라는 곳은 일본 오키나와의 서남쪽으로부터는 약 410km, 또 중국 동쪽의 해안으로부터는 약 330km, 대만에서는 북동쪽으로 170km 떨어진 동중국 해상에 위치한 8개의 무인도로 구성된 지역인데요. 현재 일본이 실효 지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중국과 일본, 대만 모두가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 일본 정부의 이런 방침에 대해서 중국 정부는 일본은 주소 변경을 통해서 중국 영토 주권에 대해 엄중한 도발을 했다면서 이는 불법이자 무효라고 비판을 했고요. 이 대만 정부도 어떤 일방적인 행위로도 영유권이 대만에 있다는 사실을 바꿀 수 없다면서 일본 측에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인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국경 지역에서 중국과 인도 간에 이제 병력이 약간의 충돌이 있었는데 이 충돌로 인해서 지금 계속해서 양국 간이 지금 성토를 벌이고 있고요. 그런데 인도가 교전 규칙을 변경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인도와 중국 같은 경우에는 1996년과 2005년 두 차례에 걸쳐서 이 국경지대 실질 통제선에서 양국 군인들의 우발적 충돌이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총기나 폭발물을 휴대하지 않기로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따라서 이 국경지대 최전방 2km 이내의 양국 군인들은 총기와 폭발물을 소유할 수 없었고 또 총기를 휴대하더라도 탄창을 제거한 채 가지고 다녀야 했습니다. 하지만 양국군이 수시로 난투극과 투석전을 벌이면서 충돌을 해왔는데요. 그런데 이번 충돌에서 중국군이
못이 박힌 쇠막대를 사용했다고 인도 측이 주장하면서 인도 내부의 분노가 커진 상태였습니다. 네. 이렇게 연일 비판 강도를 높이면서 대응하고 있는 인도 정부가 앞으로는 이 현장 지휘관이 중국군의 도발 시 자체 판단에 따라서 재량권을 갖고 대응하면서 특별한 상황에서는 총격 명령도 내릴 수 있게 교전 규칙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이 더불어 접경 지역 군이 탄약과 무기 구매 비용으로 프로젝트당 최대 50억 루피, 우리나라 돈으로 약 800억 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도 승인해 버렸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무기와 폭발물을 소지를 하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네. 이에 대해서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의 자매진 황구시보의 후시진 편집장은 22일 자신의 트위터에 이는 심각한 합의 위반이고 인도는 이런 조치로 막히게 될 것이라면서 인도 이길 수 없다면 있겠느냐면서 조롱했습니다. 네. 지금 뭐 중국과 인도 간의 이 충돌이 지금 자존심 대결로까지 번진 양상인 것 같고요. 네네. 자, 이제 끝으로 이스라엘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코로나19 2차 유행에 대응해서 다시 강력한 봉쇄 조치를 또 언급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우 지난 3월부터 식당, 술집, 호텔, 수영장의 영업을 중지시키는 등 상당히 강도 높은 사회적 봉쇄 조치를 시행해 왔는데요. 이 한동안 그 이스라엘 국내 비밀정보기관인 신베트가 개인 정보를 활용해서 코로나19 전파자를 추적해서 논란이 일었고 이달 초에서야 의회에 의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둔화되자 지난달 17일에 휴교령을 중단하고 20일에는 유대교 회당, 모스크 등 종교 시설도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7일부터는 손님의 체온을 재고 식당 간의 거리를 1.5m 이상 유지하는 조건으로 식당의 영업을 재개하고 또 물속에서는 개인 간의 거리를 최소 6m 유지하는 조건으로 수영장 개장을 허용하는 등 완화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이 최근 하루 확진자가 2달 만에 300명을 넘는 등 코로나19 재확산세가 보이자 현지 시각으로 21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더 철저히 하지 않는다면 봉쇄 조처를 다시 시행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지난 20일에 이스라엘군 정보국과 보건부의 공동 태스크포스 팀이 보고서를 통해서 이 코로나19 신규 감염자를 줄이는 조처를 당장 시행하지 않는다면 하루 확진자가 1,000명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는데요. 이스라엘 보건부는 이 전국 병원에 코로나19 병동 운영을 재개할 준비를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지 언론들은 지금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정부 당국이 공공장소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해서 현재 $58를 부과하고 있는 벌금을 인상하는 방안이라든지 또 주요 집회를 옥외로 제한하는 방안, 또 거리 제한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서 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이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